안녕하세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12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 테슬라가 3.6% 상승해서 123.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CPI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파월도 매파적으로 발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세는 다우에서 나스닥,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심리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해석은 원래도 맞을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기술적 해석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가치론적으로 측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기가팩토리를 건설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금속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다가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게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등 주변국에다가 차량 공급도 가능하고, 인도네시아 자체 시장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기가팩토리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공장은 아마 기가 상하이와 비슷하게 연간 최대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루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블룸버그 기사가 좀 잘 맞는 편인데요. 전 테슬라가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캐나다 이 셋 중에서 하나 이 다음 추가 기가팩토리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실적 발표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이 멕시코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효과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좋은 시장입니다. 인구가 7억 명이나 있고, 그리고 주변국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금속도 가지고 있고. 근데 시장 자체가 인구가 많아서 크기는 크지만, 인도네시아가 아직 거의 다 뭐 바이크를 타고 있고, 뭐 중소형 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나 그런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도 않고, 중소형차가 인기 있기 때문에 럭셔리 카인 테슬라가 아마 그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모델 2 같은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도가 주력 시장이 될 수도 있죠. 중국이랑 같이. 어쨌든 테슬라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나 이런 뭐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팩토리를 잘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현금 흐름도 좋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가 멕시코랑 기가 인도네시아 이거 둘 다 그냥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3만 건 주문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언론에서 발표한 소식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사흘 만에 3만 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고가 중국에서 한 15,000에서 2만 대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재고를 감안해 봤을 때 3만 건의 주문이면은 만 건 정도가 이제 추가 주문이고, 그 만 건 정도가 늘어서 이제 배송 대기 시간이 일주일 정도 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현지 언론사는 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한 건 아니고, 어,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하루 200대 이상의 테슬라 주문이 발표되는 걸 보고 다른 도시 상황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근데 아마 이 수치가 비현실적인 것 같진 않고요. 테슬라는 그리고 매장 이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12월 대비해서 주문량이 50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기사들의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 영업 마진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표하시는데, 그 리튬 가격이나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코로나가 잡히면서 많이 안정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면 적정 수준으로 테슬라는 아마 가격을 책정했을 거고, 테슬라는 옛날에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을 인하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린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는 뭐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기차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보편화해야 자기네들 소프트웨어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사실 뭐 좀 더 근원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되고 나면은 테슬라가 제조사 중에 영업 마진이 제일 높은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만 가격을 내려도 상대 제조사는 돈을 잃으면서 차량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많이 벌던 걸 적게 벌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적게 벌던 걸 못 벌거나 적자를 내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킨 게임의 결과는 사실 테슬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네바다주 리노에 테슬라 세미 수리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첫 세미 수리센터인데요. 세미트럭 인도 행사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드리고,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제 주행거리나 뭐 충전 시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물 트럭 기사분들의 후기들을 좀 보면요. 디젤 트럭은 사실상 지금 연료비 수준에서는 진짜 자기 인건비도 구하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부분들은 진짜 말끔하게 해결되고 유지비가 진짜 많이 절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이상 절감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화물 트럭 기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BMW를 제치고 22년 미국 럭셔리 판매 왕관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49만 대를 팔아서 BMW보다 한 10만 대 정도 더 판매하면서 22년 미국 럭셔리 차량 중에서 제일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 뉴스 리서치 담당 부사장이 고급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를 선호하고, 이제 고급차 부분을 선두에 서고 싶다면은 테슬라를 이겨야 되고 전기차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인기는 상당하고, 어,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생산도 잘 못하지만 자기네들 내연기관 생산도 잘 못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칩 부족이나 공급망 제약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런 칩 부족 이런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네들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혁신을 원하지 않은 게 그들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말이죠. 이 문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안전등급 최고 점수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90%도 안 나오는데, 테슬라는 이제 92%로 모델 S와 모델 Y가 공동 1등을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로써 이제 하드웨어 안전, 그러니까 차량의 안전에 있어서도 명실상부 이제 제일 안전한 차량이라고 이제 인증을 받은 셈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인 FSD도 사람보다 10배 정도 안전하다는 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테슬라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제 안전하고 생산도 잘하고 비용 흐름도 잘 뽑고 앞으로 생산 캐파도 더 커질 거고 럭셔리 차량도 선두주자로 이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봤을 때 테슬라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